일반인, 머글인 줄 알았던 해리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벌어지는 마법세계에 대한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성장기를 거치며 꿈을 꾸게 만들었던 이야기였기에 가장 즐겨본 시리즈네요. 이 시리즈는 주인공의 이름 해리포터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해리는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이름 중 하나에서 포터는 어린 시절 근처에 살았던 가족의 성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각각 한 편씩 핵심적인 사건을 부제로 붙여 주제를 강조하기에 따로 넘버링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리즈는 J.K.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를 원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7편으로 한 편의 시간적 배경은 약 1년이며 이는 해리의 학창시절과 같은데요. 그에 따라 영화도 7편이 아닌 한 편을 추가한 8편으로 제작됩니다. 이는 소설의 분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2권 분량으로 끝났던 초반부와 달리 후반부부터 2배 이상의 내용을 담아내면서 영화의 러닝타임상 각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편 이후부터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었으나 마지막 편은 그간 쌓아온 모든 이야기를 가져와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2부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1, 2편은 크리스 콜럼버스가, 3편은 알폰소 쿠아론이, 4편은 마이크 뉴엘, 5편부터 8편까지는 데이비드 예이츠가 각각 감독을 맡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되는 편입니다. 이는 해리의 성장 과정에 따라 이야기의 주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 변화를 반영한다는 결과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실사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할 무렵 소설은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첫 영화 제작 당시 후반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세트 제작의 부족한 기간과 초기 투자 금액의 문제로 많은 곳이 실제 촬영지에서 진행되면서 또 당시 구현할 수 있는 CG의 기술적인 차이로 후반부의 분위기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인지 영화처럼 소설 집필도 10년이 걸렸고 리부트로 제작 예정인 드라마도 10년 동안 방영할 거라는 10년 주기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있겠네요. 영화의 오프닝,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의 로고가 나오는데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낡아 녹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화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타이틀은 번개 모양이 인상적인 폰트로 적혀 있는데요. 이는 소설 제목의 폰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원본 영국판이 아닌 미국판의 폰트인데 영화 제작 및 배급을 맡은 워너브라더스가 미국 영화사라는 점과 많은 나라에서 미국판 소설을 바탕으로 번역했기에 보다 더 친숙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해리포터는 1997년 런던에서 작은 영화사를 운영하던 데이비드 헤이먼이 수십 군데의 출판사와 저작권사를 통해 받게 된 원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화화 가능성이 보이는 원작들을 워너브라더스에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고 있었기에 우연히 본 이 원고를 워너브라더스에게 넘겨줬고 곧이어 프로젝트가 진행됐죠. 그러나 영국 기숙학교의 배경이 미국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 내부 분위기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이먼의 친구이자 당시 신참 임원이었던 라이오널 위그럼은 실적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으니 제작비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실사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긴 회의 끝에 각 권을 독립적인 영화로 만들기로 하고 작가와 협상을 맺어 시리즈의 모든 실사화 판권을 획득하니 이때가 미국의 마법사의 돌이 출간된 날이죠. 소설의 출간은 미국 내에서도 돌풍을 일으켰고 각본가를 찾아 대본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이미 마법사회에 물들어버려 초기 우려와 다르게 많은 제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색이 너무 짙으니 배경을 미국으로 하고 미국 영어를 쓰도록. 하지만 작가가 이를 거부하였고 모든 배역에서 영국 국적의 배우를 캐스팅하도록 요구. 헤이먼과 위그럼 역시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현재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캐스팅된 건 루비우스 해그리드의 로비 콜트레인입니다. 주역이 될 삼총사의 오디션이 장기화되면서 교수진부터 캐스팅했기 때문이죠. 이어 알버스 덤블도어의 리처드 해리스와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앨런 링맨이 캐스팅되었고 각각 손녀와 조카 또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의 권유로 선택권 없이 배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의 매기 스미스는 이미 시리즈의 팬이었기에 이렇게 조연의 자리가 채워져 갔습니다. 한편 삼총사는 한 명씩 따로 캐스팅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후보군에 올라온 아역 배우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어울리는 조합을 찾아 수많은 오디션을 진행했죠.
론 위즐리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각각 연기 경험 없이 캐스팅 공고를 보고 오디션에 지원한 루퍼트 그린트와 엠마 왓슨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작 2달 전까지 가장 중요한 해리포터 배역을 찾지 못했는데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가 우연히 B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딱 맞는 아역 배우를 보게 되니 이 배우가 바로 다니엘 레드클리프였죠. 하지만 해리포터가 인생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큰 배역이었기에 이를 우려한 배우의 부모가 오디션을 거절했는데요. 얼마 뒤 제작자인 헤이먼과 각본가인 클로버스가 극장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 가족을 만나게 되고 대본을 보여주며 설득 끝에 오디션장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삼총사의 캐스팅이 확정된 것입니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톰 펠튼 캐스팅 비어도 재밌는데요. 당시 톰 펠튼은 다른 아역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경험 있는 배우였습니다. 오디션 당시까지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다른 아역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러한 임기응변이 제작진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에 그를 드레이코 말포이로 캐스팅하기로 하나 스크린 테스트에서 갈색 머리로 염색하고 흉터를 그려본다거나 빨간 머리로 염색해보는 등 다양한 배역의 오디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8편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뒤이어 신비한 동물 시리즈로 이전 시간대를 다루는 프리퀄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관 확장을 시도했고요. 다만 완성도의 문제로 흥행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이야기를 끝맺음하지 못했지만 이는 추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리즈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후속편은 연극 저주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벌써 시리즈가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이 연극이 영화화되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루머로 밝혀졌고 작가의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반대 입장에 서며 영화화는 더욱 불투명해집니다. 이후 워너브라더스 산하 HBO에서 오리지널 드라마로 리부트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제작 준비 단계에 들어섰으니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나올 작품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편 마법사의 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